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이란의 이런 봉쇄 가능성을 사전에 보고받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승인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봉쇄면 미리 알고 있었는데 미국이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지 혹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월스트리트 저널 인용을 하셨는데 이제 CNN에서도 이제 유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네. CNN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조금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 워낙 트럼프 대통령 내지는 행정부와는 각을 세우는 매체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CNN이 지금 현지 시간으로 12일 날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 국방부라든지 뭐 국가안보회의 거기에 또 에너지부 뭐 재무부 이렇게 들어갔던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도를 했고 일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약간 그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지금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오판이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내지는 전격적으로 이제 봉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방금 앞서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란 자체에 어떻게 보면 전비를 마련하는 것이 됐던 무엇이 됐던 이란 경제 자체에도 타격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자해 행위다. 네. 그럼 합리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플레이어라고 봤을 때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했었을 수 있죠. 그러나 네.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늘 합리적인 판단만 하는 것은 아니죠. 지도부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강경파가 결국은 지금 하메네이가 축출되고 나서도 제거되고 나서도 IRGC 그 이란 혁명 수비대의 강경 목소리가 지금 이어받아져 있고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전체로 봤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알자지라 같은 방송에 나오는 이제 이란 관계자들 분들은 보니까 우리는 이란 전체 입장에서 호르무즈를 봉쇄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거의 봉쇄 상태 아닙니까? 지금 예. IRGC의 그 수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단순하게 내지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조금 다소 뭐 과소평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병대 뭐 추가로 보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을 하나에 드러내는 어떤 방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이란에게 어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으로도 평가받습니다. 해협 통제는 곧 국제 원유 수송과 또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배럴당 100달러 넘은 국제 유가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200달러까지 각오해라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것이 국제 유가입니다. 네. 뭐 작년에는 국채 금리가 치솟을 때마다 꿈찔하고 그때마다 뭐 타코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근데 지금 국제 유가입니다.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 네. 인플레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침 이번 오는 목요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네. 그럼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로부터 분명히 질문을 받을 텐데 지금의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거라고 보느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지금 단행할 예정입니다. 점도표상에서 추가 금리 인하 3.75%에서 약 3%를 향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 피봇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된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인플레이션을 전제한다면. 그러면 이 통화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소위 중간선거 전략의 완전한 지장,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전략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급등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나리오로는 벌써 120달러를 초과했고요. 이게 맞는 정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두 눈을 자꾸 의심케 하는데 저는 이 페트로넷에 들어갑니다.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서 이 국제 유가를 표시해요. 4대 국제 원유 가격을 표시하는데 13일 기준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145.5달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잘못 본 건지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두바이유든 WTI든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서 120달러를 초과했단 말이에요. 네. 자, 여기서 15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거의 오일 쇼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과거에 3번 있었는데 4차 오일 쇼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 유가는 이미 러우 전쟁으로 인해 경제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 원유 공급에 차단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가 125달러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그 수준에는 지금 온 겁니다, 이미. 근데 22년에도 그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41년 만에 고물가. 네. 초인플레이션이 등장했고 그때 22년에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전쟁이 더 격화되거나 장기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럴 여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계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전쟁의 장기화가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것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는 계속해서 유가 이거 곧 정상화될 거다. 네. 계속 이런 메시지 내고 있잖아요. 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본인도 두려워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걸까요? 둘 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곧 잡힐 거야라는 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구두 개입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구두 개입하잖아요. 물가 폭등할 때 여러분 뭐 이렇게 유통시장에서 네. 과하게 마진을 챙기지 마세요. 뭐 담합하지 마세요. 이게 다 구두 개입이거든요. 구두 개입도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있고요. 의지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전쟁을 지금 일주일 내에 폭격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면 종전될 거야. 이라는 항복 선언할 거야. 그러니까 국제유가 잠깐 오른 것뿐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시장을 안정화시키게 만들기 위한 의지가 또 투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